김일성 주석 통일 일화.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뜨거운 동포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 대단결의 사상과 이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 단합과 조국 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이 시간에는 극적인 인생 전환,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체 37, 1948년 3월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남북연석회의를 친히 발기하시고 남조선의 각 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명단대로 초청장을 작성하던 일꾼들은 어느 한 이름에서 눈길을 딱 멈추고 굳어져 버렸다. 김구. 그들은 놀람과 우려를 표시했다. 한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와는 도저히 화합될 수 없는 완고한 반공분자로 낙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중국에서 돌아온 백범은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의 집단인 한민당이 님시 방편으로 내세웠던 님정추대에 편승하여 민주세력과 정면 대립해 나서는가 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전해졌을 때에는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리승만과 쌍벽이 되어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휘하에 집결되었던 우익 반동들은 그의 이름을 빌어 횡포한 백색 테러를 감행하였다. 그것은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소기장이었던 강양욱 목사의 아들, 딸들이 그의 명함을 가진 테러단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로 하여 그는 이 무렵 테러의 두목으로 불리울 정도로 민주 세력, 특히 북반부 인민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해방 전 림정에서 활동할 때에도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영향하에 림정과 김액이 통하고 있던 동북의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인민 혁명군을 찾아가는 청년들을 부당하게 살해까지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해방 전부터 화해할 수 없는 반공분자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영구 분열이라는 정세하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의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해 같은 도량과 뜨거운 포옹력에 의해 초청장은 남조선의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 선생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그 자신이 선뜻 발을 내짚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에게 인식된 공산주의자들이란 민족은 안중에 없고 계급투쟁만 부르짖으며 덮어놓고 민족주의자들을 경멸 배척하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질시하면서 테러까지 공공연히 감행해온 자기와 진심으로 손을 잡자고 한단 말인가. 의심과 동료와 본민 속에 못이기면서도 민족 분열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김구 선생은 자기의 비서를 먼저 평양으로 떠나보냈다. 평양으로 가더라도 담보를 받고 가자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특사를 흔연히 만나주시었다. 접견 석상에서 특사는 김구 선생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 올렸다. 장군님, 백범 선생이 평양에 들어와서 장군님과 만나겠는데 과거를 백지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치 않은 요구 조건이었다. 하지만 민족 대단결로 조국 통일 위협을 일으켜 나가실 웅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석에서 그의 답변을 주시었다. 좋다. 백지다. 이렇게 되어 백범이 평양으로 오게 되었다. 백범이 평양에 체류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용도력, 숭고한 인덕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 그 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면서 반공으로부터 연공 합작으로 극적인 인생 전환을 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다가 서울로 떠나려는 백범을 만나주실 때였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이렇게 종종이 말씀드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함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지난날 저는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크게 하는 일 없이 상해림시 정부의 법통을 지켜왔습니다. 저그나마 민족사의 흔적을 남긴 상해림시 정부의 인장을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상해림시 정부의 인장이라면 그가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겨오던 것이었다. 그 인장으로 말하면 백범 김구와 그 동료들이 피어린 3.1운동을 계승하는 것으로 자부하는 림시정부의 법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만 꺼내 보이면 천하가 자기들을 정부로 인정해 줄 것만 같아 상해에서도 모나몬 중경회로의 피난길에서도 그리고 귀국의 수천리길에서도 그가 애지중지 품고 다닌 옥새 맞잡이였다. 그것을 지금 제 손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김구 선생으로서는 하나의 결단이었다. 그것은 파란 곡절 많은 70고령을 넘긴 백범이 이제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몫을 다 민족의 영수 절세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의탁하겠다는 뜻깊은 인생 조난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올린 인장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받는 것을 사양하시면서 자신에게는 그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의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교묘한 풍모에 더욱 감동된 백범은 그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받들어 나갈 참된 용도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느끼었다. 그 후 남조선에 돌아간 백범은 연공으로 돌아선 자기의 신념을 지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다. 극적인 인생 전환. 김일성 주석 통일 일화 중에서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